자, 일단 포토샵을 열게요. 페이지는 1-56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예제를 열어올 건데요. 아, 맞다. 우리 예제 혹시 저번에 다운 받았었나요? 아마도 안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럼 예제를 먼저 다운을 받고 할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제를 다운받아서 연습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기왕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자, 일단은 인터넷에 가셔서요. 검색창에다가 네이버라고 네이버랜다. 영진닷컴 이기적이라고 적어볼게요. 이기적 하고 영문으로 IN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시면요. 영진닷컴 이기적인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를 클릭. 그리고 자료실에 보면은 GTQ가 있어요. 자료실에 GTQ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고 여기에서 책을 우리가 다운받을 게 이 20번 6144라고 적혀있는 이 게시물인데 이기적 GTQ 1급 버전 CS4 부록 자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볼까요? 요거예요. 자, 밑에 눌러주세요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경로는 파일 찾기가 좋은 게 문서에 찾기가 좋을까요? 문서에다가 GTQ 1급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 줘서 저장 좀 해주세요. 요거 다운받거든 압축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일 열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뜰 거예요. 만약 RGB 깔려 있다면 이쪽에 압축 풀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고 제 컴퓨터엔 지금 RGB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기 압축 폴더 도구의 압축 풀기를 누르면 압축을 풀게 뜹니다. 그리고 압축 풀기를 누르면 압축이 풀려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아마 압축을 풀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 예제는 지금 1-56페이지에 있는 원본 이미지 불러오기와 눈금자 표시부터 들어가 볼게요. 지금 압축을 푸는 중이라 예제는 이제 창을 다 닫으시고 포토샵을 와서 열기 눌러주시고요. 파일은 아까 문서에 받았잖아요. 문서에 GTQ 1급이란 폴더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익힐 거는 1권의 시험별 문항 익히기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격자라는 그림을 따닥 열어주세요. 자, 그냥 종이에요. 용지예요. 별거 없고요. 요거 우리가 연습할 게 뭐냐면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눈금자가 없죠. 혹시 내 컴퓨터에 눈금자가 있다. 그럼 상관이 없고요. 눈금자가 없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컨트롤 R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R은 눈금자를 꺼내는 거고 다시 한번 컨트롤 R을 누르면 눈금자가 사라집니다. 자, 눈금자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모양을 만들 때 가이드라든지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눈금자를 꺼낸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눈금자 꺼내는 걸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이 눈금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픽셀자, 인치자, 센티미터자 등의 내가 원하는 그 단위로 맞춰놓고 쓰실 수도 있어요. 마우스를 누르면서 끌면은 마우스를 누르면서 이렇게 끌어주면은 가이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이드를 딱 맞춰서 만드실 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가이드를 꺼낸 건 아니고 그리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드를 한번 켜볼게요. 자, 에디트에 편집에 맨 밑에쯤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안내선 그리드 및 분할 영역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드 격자에서
여기서 격자의 모양을 간격을 픽셀 단위로 바꿔볼게요. 지금 격자 간격이 밀린데 픽셀 단위로 해서 간격을 100픽셀에다가 맞추겠다. 그리고 세분값은 1로 맞추고 확인해 보시면은 격자가 설정이 돼요. 그러면 보기에서 여기 표시를 격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리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드는 이렇게 우리 모는 종이를 격자 그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에 맞춰서 내가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 할 땐 이런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가이드를 꺼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 정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속도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선 제가 그리드를 그리라고 하질 않을 거예요. 우리가 눈대중으로 하셔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다만 완전히 뭐 예를 들어 뭐 글자랑 안 겹쳐 있는데 막 겹쳐졌거나 이런 건 당연히 감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약간 조금 틀린 거 있잖아요. 약간 모양이 약간 틀어졌거나 눈대중으로 보실 때 그 정도 차이는요. 점수에서 깎이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격자를 꺼내서 하실 거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은 시험 전이니까 한번 이렇게 꺼내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격자가 이번에 방해될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격자가 있을 때 선을 그리려면 이 격자에 뭐 들러붙는다든지 이럴 때는요. 보기에서 표시를 격자를 끄면 돼요. 단축키는 컨트롤 작은 따옴표인데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끄셔도 되니까. 그리고 이 스냅이라는 게 뭐냐면 들러붙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선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뭔가에 자꾸 들러붙어서 다른 데 만약 클릭이 된다. 이런 경우는 스냅이 걸려서 그런 경우일 테니까 스냅도 만약 그렇게 되면은 끄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여기 보기에 있는 표시의 격자 또는 스냅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격자를 꺼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냥 깨끗한 선이 나와요. 아까 격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서 출력할 때 격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드나 가이드, 그러니까 안내선이나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리드선 같은 경우는 실제 출력할 땐 나오지 않는 가상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미지를 다른 걸 또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 오픈해서 그릇하고 컵을 가져와 볼까요? 그릇하고 밑에 보니까 컵 있죠? 이걸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고 열기. 자, 그러면 그릇이 있고 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합성해서 컵을 그릇 쪽에다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두 개 예제 열어 오셨는지만 잠깐 보고 설명할게요. 1-59페이지 이미지 선택 보겠습니다. 우리 컵을 빠르게 선택할 때 물론 우리가 선택 툴에 다양한 것들을 배웠었겠지만 제일 빠르게 선택하는 건 퀵 셀렉션, 빠른 선택 도구예요. 자,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브러쉬 크기는요. 적당하게 맞추시면 돼요. 브러쉬가 너무 작으면 우리가 선택이 좀 힘들 수도 있고 너무 크면 여기 선 굵게 여기 잡을 때 좀 힘드니까 브러쉬를 적당하게 조절하겠습니다. 브러쉬를 조절하실 때 왼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작게 하는 거고요.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크게 하는 거니까 보시면서 적당하다 싶은 정도로 맞춰주세요. 예제에선 뭐 10픽셀로 맞춰라 라고 했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안에서 이렇게 끌어주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를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릇으로 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시죠? 컵이 너무 크다면 컨트롤 T 해서
컵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합성 바로 간단하게 해봤죠? 닫아요. 닫아요. 우리 너무 쉬운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이미 다 한 건데 복습 겸 빠르게 보려는 거예요. 자, 필터 적용하기라는 부분인데요. 이번엔 라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죠. 라면. 네. 자, 이 라면이 있는데요. 이 라면에 필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필터 갤러리에는 여러 가지 필터 효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브러쉬 획이라는 부분에 있는 그물눈, 요게 크로스 해치예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그물눈 효과가 설정이 됩니다.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시면 돼요. 확인. 자, 크로스 해치 효과가 설정된 화면 보여지시죠? 라면 잘 되신 분은 네, 닫으시고 이번엔 벚꽃도 해볼게요. 저장은 안 할 거예요. 열기, 이번엔 벚꽃. 벚꽃? 아, 필터로 돼 있네. 아, 여기 있네요. 벚꽃. 벚꽃을 열고 얘를 필터의 필터 갤러리. 여기서는 예술 효과에 있는 팔레트 나이프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획 크기라든지 세부 효과를 조절하시면서 화면에 가급적 비슷하게 맞춰보세요. 마음에 들게 됐다 하면은 네, 확인.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 예제는 새로 가져올 건데요. 새로 만들기. 사이즈는 400에 500 픽셀로 만들래요. 그래서 폭을 400. 그리고 여기 픽셀인지 반드시 보세요. 높이를 500. 해상도가 72 픽셀. 그리고 RGB 컬러 흰색하고 제작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 감독관 가보면요. 간혹 들어 이런 분들 있어요. 사진을 붙였는데 사진이 너무 조그만하게 나와요. 내지는 예를 들어 거기다 글씨를 적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25로 포인트를 적어서 놨는데 너무 콩알만하게 적힌다. 뭐 때문일까요? 픽셀 때문이겠죠? 픽셀이 아니라 잘 보면 센치나 밀리미터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픽셀인지는 꼭 한 번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새 창을 열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펜도구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펜툴을 골라서 펜도구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옵션 바에서는 이거 브러쉬인데? 펜도구. 옵션 바에서는 패스로 골라주세요. 지금은.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모양을 만들 건데요. 일단은 제일 정점 부분, 제일 위쪽 부분을 제가 클릭할게요.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곡선의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이쪽에 이렇게 곡선이 생깁니다. 자, 이쪽의 선, 요 방향선은 없애고 싶어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요 점은 앵커 포인트, 정점이고요. 이 점과 점 사이의 선을 세그먼트, 이게 이제 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선을 우리가 끌어서 그릴 때 이런 방향선이 생기고 이 끝에를 방향점이라고 해요. 이쪽에 그려진 방향선은 지금 이 그려진 세그먼트에 대한 방향선이라면 이쪽에 그려진 방향선은 앞으로 그릴 방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그릴 어떤 도형에 대한 방향선. 근데 얘가 이렇게 굴려지진 않을 것이므로 여기 있는 정점에서 Alt 누르면서 끊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자, 모양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그리신 분은 그냥 계셔도 돼요. 자, 펜툴을 고르고 패스 상태로 첫 번째 정점을 클릭하시고 두 번째 정점을 누르면서 드래그. 됐죠? 그리고 여기 방향선을 끊을 거니까 Alt 누르면서 정점을 클릭. 그 다음 선은 그냥 직선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점을 Shift 누르면서 클릭. 드래그 아니에요.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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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다 제가 Shift를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왜냐면 수직이나 수평으로 그리려는 거니까 Shift를 누르고 찍은 거고요. 여기 이제 곡선을 만들 거니까 누르시면서 이렇게 끌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향선을 없앨 때 아까처럼 Alt 누르면서 정점을 찍었고요. 시작점 끝점 맞닿을 할 때 동그라미 나오면 클릭,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얘가 좀 지붕을 좀 높이고 싶다든지 뭔가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직접 선택 도구 있어요. 흰색 화살표. 이걸로 영역을 잡아서 수정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방향선을 뭐 조절한다든지. 자, 어찌됐건 이렇게 모양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자, 만드셨다면, 이거 만들었다면 패스 선택 도구로 일단 이 도형 하나 선택할게요.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할 거니까 컨트롤 C, 붙이기는 컨트롤 V예요. 그 다음 컨트롤 T로 프리 트랜스폼,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가로로 뒤집기 해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대칭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약간 겹치게 해야겠죠? 아이고. 어디요? 요거 모양이 전면 모양 빼기로 돼 있었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릴 때 클릭, 드래그 해서 그리고 여기서 Alt 클릭, Shift 누르면서 클릭해서 이렇게 그린 것까지 했었죠? 제가 이거를 옵션 값이 마이너스로 돼 있었다 보니까 도형 빼기가 돼 있어서 다시 그린 거예요, 저는. 자, 여기를 Alt 누르고 끊고 이렇게. 자, 이런 모양 하나 그린 거가 있잖아요. 이걸 수정하는 거 얘기하신 거예요, 혹시? 수정은 아니고 복사? 정점이 사라졌다. 자, 지금 여기 아까 요 반쪽을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요. 그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 자유 변형 툴,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가로로 뒤집기라면은 축을 기준으로 가로로 뒤집어지겠죠? 얘를 옆으로 이렇게 끌어서 모양을 만든 게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근데 이 두 패스를 하나로 합칠 거기 때문에 패스 선택 툴로 이 두 개의 패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 옵션 바에서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는 걸 눌러주시면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만든 요 작업 패스는 패스로 가면은 작업 패스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따닥 하시고 얘 이름을 집 모양이라고 주세요. 집 모양. 그러면 집 모양이라고 패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빈 레이어를 만들고 마스크를 씌울 건데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종이가 접혀 있는 모양 있죠? 이거를 누르면 새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다가 패스에서 이 집 모양을 선택한 채 제일 첫 번째, 요건 정경색으로 칠하기예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칠해져요. 그럼 지금 현재 어떤 모양이 됐냐면 레이어에서 배경은 그냥 배경대로 있고 새 레이어 추가한 거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까만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경색이 까망이 아닌 경우는 다른 색깔로 채워졌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집 모양으로 색깔이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나 본 후에 이어서 설명할게요. 파일에 열기, 예제 건물을 불러올게요. 여기서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러고 이 레이어 2랑 레이어 1 사이에 Alt를 누르시고 계시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안에 건물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컨트롤 T를 해보면 뭐가 선택되냐면 이 선이 선택돼요. 그쵸?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왜 그렇게 되냐면 패스에서 이 집 모양이 선택돼 있어서 그런데 딴데 이 빈 공간 한 번만 눌러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러고 다시 레이어에 와서 이 레이어 2 지금 여기 그림을 선택하신 후에 컨트롤 T 하시고 여기서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창은 닫고요. 저장 안 하셔도 돼요. 예제를 다시 불러올 건데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요. 새 창을 열겠습니다. 사이즈는 400에 500으로 열어주시고 해상도는 72픽셀/인치 RGB 컬러로 해서 제작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파일에서 열기 하시고 손 예제를 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을 선택할 건데요. 물론 아까 전에 이용했었던 퀵 셀렉션도 좋아요. 근데 연습하는 거니까 지금은 자동 선택 도구를 써볼게요. 자, 요 바깥쪽에 배경 부분을 찍어주시면 배경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혹시 덜 됐다면 선택 영역 더하기를 선택해서 덜 된 선택 영역을 잡아주시면 배경 부분이 모두 선택이 됐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선택을 반전을 할 때는 1-68페이지예요. 컨트롤과 쉬프트랑 I 이렇게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돼요. 그래서 아까 배경이 선택돼 있었던 게 풀리고 손이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손 예제는 닫아버려도 되겠죠. 그러면 예제 컨트롤 V로 붙여주시고 그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화면에 적당하게 보이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손에다가는 1-69페이지 여기 FX 레이어 스타일에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두시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투명도라든지 거리값이나 스프레드 이런 값들을 조절해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상태가 됐을 거예요. 자, 일단 도형 툴에서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는 걸 선택해 주시고요. 옵션에서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여기 모양에서는 높은 음자리표라는 걸 고르시는 거예요. 어디 보자. 쭉 내려서 보니까 더 내려야겠네. 안 보이네요. 그죠? 아, 참 크게 늘릴게요. 요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늘려서 볼 수 있고 화면이 혹시 조그맣게 나오는 경우는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서 큰 촉소판 라지 썸네일을 누르시면 크게 볼 수 있으세요. 높은 음자리표가 여기 있네요. 자, 선택하시고 컬러는 FF9966으로 주래요. 그럼 7에서 색상표 여기 값을 FF9966을 적어주시고 엔터. 그런 후에 여기다가 높은 음자리를 적당한 크기로 그립니다. 1-70페이지 보시면서 그려주시고요. 그리셨다면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해주세요. 마음에 들면 엔터. 또 한 번 엔터 치면 저 정점들이 사라져요.
여기 모양 1에 FX 레이어 패널에서 Add a Layer Style, 이 FX 레이어 스타일을 누르시고요. 획 스트로크를 선택하시고, 여기 획이 스트로크예요. 획 선택하시고 사이즈는 여기 크기를 2 픽셀, 그 다음에 여기 색상을 클릭해서 0000cc 이렇게 설정하시면 색깔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테두리를 예쁘게 쳐주세요. 자, 모양을 또 그릴 겁니다. 자, 이번엔 풀, 그래스 1이라는 풀이라는 모양을 고를 건데요. 여기 모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풀 모양을 고르세요. 찾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자, 여기 있어요. 선택하셨죠? 요거 하면은 ESC 누르면 이렇게 빠져나가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 그려지는데, 이거 색깔은요, 여기 썸네일 요 조그만한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줄게요. 우리가 칠해서 색깔을 줘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도 색깔을 넣을 수 있습니다. 풀 색깔은 뭔가요? 여기는 33CCCC. 그럼 풀 색깔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FX 레이어 스타일의 그림자 효과를 설정해서 그림자를 살짝 준 거예요. 역시 거리랑 출력 형태에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보이게 조절을 좀 해주세요. 마음에 들게 됐으면 확인. 엔터 치시면 요거 점선 같은 것들 사라져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이 예제예요. 새로 만들기. 예제 사이즈는 여기서도 400에 500, 400에 높이는 500, 72픽셀 per 인치로 RGB 컬러 흰색으로 제작합니다. 자, 격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할 거예요, 우리는. 자, 글씨를 좀 적을 건데요. 일단 타입 툴을 클릭하시고요. 글씨를 적을 위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생기고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자, 이 위쪽에가 폰트인데 폰트를 클릭하시고 T, I 이렇게 적으면 타임즈 뉴 로맨 글씨가 바로 보일 겁니다. 뭐 이탈릭 레귤러 여기부터 나왔네요. 그럼 일단 여기서는 레귤러 채니까 요걸로 고를게요. 그리고 글꼴 크기는 65포인트. 그 다음에 왼쪽 정렬돼 있고 색상은 흰색 말고요. 다른 색깔로 고를게요. 흰색은 글씨 적혀도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적을게요. 다 적으셨다면 컨트롤 엔터. 이 글씨에서 요 FX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이 글씨 빈 공간 있죠? 여길 더블 클릭해서 열어도 돼요. 따닥. 그럼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고, 여기서 어떤 효과를 주라고 했냐면 책에서는 그림자 효과. 그럼 드롭 섀도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림자가 적당하게 들어갔다면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들어갑니다. 여기 그레디언트 색깔을 바꿀 거니까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레디언트를 바꿀 수가 있게 뜨는데요. 색깔은 블랙 앤 화이트를 일단 골라놓고, 이걸 고르는 이유는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색깔에 따닥 FFFF00,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색깔에 따닥 00CCFF 이렇게 만들고 확인. 그리고 이 그림 들어간 거 보니까 위쪽이 파란색, 아래쪽이 노란색 잘 들어갔네요. 그러면 확인. 이거 각도 조절해야겠다. 이게 각도가 0도, 90도 이렇게 있거든요. 0도는 보면은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형태를 보니까 위쪽이 파란색, 아래쪽이 노란색이죠. 각도를 90도로 맞추면은 이렇게 나와요.
각도가 지금 맞춰져 있는 분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혹시 내가 그라디언트 색깔이 좀 다르다 하는 분은 여기 각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확인. 자, 그래서 요거 T자, 요거 크리에이트 워프 텍스트, 변형된 텍스트 눌러서 여기서 스타일을 상승, 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부리기 값을 적당하게 주신 게 지금 이 예제가 되겠죠? 확인. 뭐 글씨는 이동 툴로 이제 원하는 위치쯤으로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작업에서 필요한 기능적인 요소들을 다 배웠어요. 10분 정도 남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두 번째 이 사진 편집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일단은 예제를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자, 파일의 열기 가볼게요. 열기. 예제는 풍차랑 튤립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풍차랑 컨트롤 누르면서 튤립 하고 열기 하시면 풍차랑 튤립 둘 다 가져와졌어요. 여기서 튤립을 선택하시고 이 튤립을 따올 거니까 펜툴을 골라라 이거예요. 이 작업에선 사실 펜툴을 쓰진 않지만 선택 영역을 만들 때는 가끔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펜툴에서 요 위쪽의 옵션은 패스로 놓는 거예요. 선택 영역을 만들 거니까. 그리고 이 튤립 모양을 이렇게 대충 좀 따주세요. 지금은 그냥 모양을 대충 따면 되니까 너무 정성껏 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대략적으로만 따주셔도 돼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이쁘게 따시고. 지금 연습이니까. 저번에 우리 사과 딴 예제 기억하시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점점이 이렇게 삐져나갔을 때 방향선 없애는 건 Alt 클릭 기억하시죠? 아까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튤립을 그냥 따주세요. 좀 삐져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편하게 따시면 됩니다. 처음 점과 끝점이 맞닿을 때 동그라미가 뜰 테고 이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튤립이 따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패스를 선택하셨다면은 컨트롤 엔터 치시면 이 패스가 선택 영역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튤립을 컨트롤 C에서 복사했고 풍차로 와서 컨트롤 V로 붙인 거예요. 컨트롤 T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가로로 뒤집기를 했었고 크기를 조절해서 화면에 적당하게 배치까지 한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하신 분은 일단 다 모양 만들어졌으니까 엔터.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색상 조정을 하겠습니다. 색상 조정은 여기 레이어스 패널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동그란 표시, 반은 흰색, 반은 까만색인 동그란 표시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색조 채도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색상화 체크를 해제해 놓은 상태로 이 색조를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다 바뀌어요. 근데 튤립 색깔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바뀔 거예요. 예, 원래 그래요. 왜냐면 따로 여기 튤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색조 채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 위에 그냥 이렇게 레이어 자체가 색깔이 다 바뀐 거예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지정하셨죠? 그런 다음에 아까 이 색조 채도랑 레이어 1 사이에 여기서 Alt 클릭을 하시면 클리핑 마스크가 되면서 이 튤립 안으로 색조 채도 레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튤립이 지금 붉은색 튤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마스크가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레이어 마스크 배웠을 때 아마 들었을 거예요. 포토샵에서 까만색은 가리는 영역, 흰색은 보이는 영역이라 했었죠.
지금 여기가 지금 다 흰색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 빨간색으로 다 적용된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지금 빨간색을 준 효과를 가리겠다라는 거니까 일단 브러쉬를 골라주시고요. 브러쉬의 색깔은 까만색으로, 그리고 뭐 패더 값이 뭐 없어도 좋을 것 같으니까 선명한 원으로 할게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 적당하게 조절해서 이 줄기 부분만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러면 이 줄기 부분에 해당 그 마스크 부분이 까맣게 칠해지니까 이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밑에 있는 레이어가 보이겠죠? 이렇게 네,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